네,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경제 총조사. 창업은 물론이고요. 재테크를 위한 통계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류군관 통계청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께 인사 좀 한 말씀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통계청장 류군관입니다. 네, 류 청장님도 상의를 벗고 오셨네. 어쩔 수 없이. 시원하고 좋죠? 네, 좋습니다. 자, 이 경제 총조사, 작년에 실시했던 인구주택 총조사와 함께 통계청에서 주관한 2대 총조사다 이렇게 불리는데 인구조사에 비해서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통계청에서 하면 인구 총조사합니다 이런 홍보 광고 같은 걸 많이 보는데 경제 총조사 이게 뭐예요? 작년에 했던 인구주택 총조사는 가구 대상 조사입니다. 네. 반면에 금년도에 실시하는 경제 총조사는 사업체 대상 조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인구 총조사는 가구별, 그다음에 그러면 경제 총조사는 사업장. 사업체가 대상이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우리 청이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한 667만 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중에서는 최근 사업장이 없이 대개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21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장이 있든 없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총 조사를 하게 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 통계가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예, 조사를 한다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자영업자분들도 포함이 되고 5인 이상 고용하신 업체들은 전수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뭐 음식점이라든가 뭐 편의점이라든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조사 대상이 되는데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전체 667만 개 업체 중에 예. 규모가 좀 작은 업체는 표본 조사를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절반 정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3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667만 개인데 330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미스트 시청자 총조사 참여 안 하면 벌 받아요? 법적으로 이제 국방의무처럼 국민 여러분께서 국가 통계를 위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보다는 저희가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예. 우리 경제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일의 대한민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꼭 좀 협조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이제 작년에 했는데 2020년 경제 총조사를 올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작년 1년 동안의 상황을 올해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표현 자체가 2020년 기준 경제 총조사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7월 말까지 한 달 반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그 조사 요원들이 파견이 되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분처럼? 올해 조사에서 특징이 있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조사 옵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 대상인 사업자분들께서 원하시면 비대면으로 PC나 모바일로 직접 현장 인터넷을 방문을 이용해서 안 답하실 하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이제 조사 대상 분 중에 연세가 좀 들으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응답하시겠다 그러면 우리 조사원이 방문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경우에도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꼭 좀 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경제 상황이라는 게 뭐 짧은 시간에도 많이 변하는 건데 5년에 한 번 조사하면은 조사 내용의 변화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작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늘었고 배달 서비스가 늘었고 또 무인 자동 판매기를 도입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그러한 경제 변화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사 항목들이 추가돼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 변화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역사에 남기고 새로운 준비를 하고 그런 기초 자료를 쓰는데 이번 경제총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예요? 그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도 포함이 되고 동네 슈퍼마켓이나 카페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된다는 다 조사 거죠? 대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직접 현장 방문도 되고 원하지 않으시면은 비대면으로 그렇습니다. 조사가 된다. 네. 그 작년에 인구주택 총조사 시행할 때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김지희 변호사님, 네. 사업체는 더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뭐 얼마 소득이냐 적자나 이런 것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예. 경영 상태를 저희가 파악하게 돼 있고 예. 통계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가 됩니다. 예. 간혹 국세청과 자료가 공유되느냐, 개인정보가 유출되느냐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김지희 변호사님 말이에요. 네. 이 응답 내용이 또 다른 경쟁 사업체에서 알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응답을 좀 꺼릴 것 같기도 한데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보호 장치가 유청장님께서 걱정하실 게 없다는데 어떻게 네. 잘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원래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제 그 목적에 사용하는 건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통계법에도 지금 이제 통계 작성 목적으로 수집한 이제 통계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안전하게 보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요원이 현장에 오거나 아니면은 뭐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비밀이 뭐 누출되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전 안심하시고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는 철저히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고 경쟁업체하고 당연히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국가 통계를 생산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 경제 총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재테크에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일반인들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원하면 언제든지 통계 자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네. 국가 통계 포털인 이른바 코시스 거기에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코시스에서 링크가 돼서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SGIS 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경우엔 우리 동네에서 자동차로 반경 5분, 10분, 15분 내에 커피숍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 성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좀 나가는데 국가 통계 포털 코시스.kr이나 네.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 서비스 MDIS 여기 접속을 하면은 모든 자료를 다 자료를 일반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볼 수가 있고 그럼 그런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 상암동에다가 무슨 음식점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도 좀 저 통계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암동 원하시는 지점을 지도상에서 표시를 하시면 네. 그 주변에 그 상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상권을 파악하실 수가 있고 인구 구성도 파악하실 수가 있고 또 비슷한 이미 영업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렇군요. 이런 기초 자료로서 이번에 실시되는 경제 총조사 그리고 작년에 했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가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상암동에 순댓국집이 몇 개인가가 다 나와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지금 그 중요한 업종들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네. 아직 순댓국이 몇 개까지 있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요 통계청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은 기본적인 자료는 알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통계가 뭐 멀게만 느껴졌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요즘 뭐 보면은 일상에도 참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공공 데이터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도 이런 부분 준비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저 통계청에서는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자료, 법인세 자료, 그리고 우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총조사 자료를 크로스 체킹하고 상호 보완해서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전체 사업자의 전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저 류군관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국민에 대한 전수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 각 부처,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의 자료까지 결합한다라고 그러면 네. 어마어마한 정보가 생산이 됩니다. 이때 알겠습니다. 문제는 정보보호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청으로서는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학계와 산업계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가장 안전한 정보보호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통계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성공적으로 진척이 되면 희망컨대 전 세계 공공데이터 활용 체계 중에서는 대한민국의 공공데이터 활용 체계가 제일 앞선 체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께서 그러네요. 예전에는 현장 조사였는데 유동인구나 경쟁 업체 수 등을 손쉽게 알 수 있겠네요. 또 다르면 업종 중복이 안 되게 장사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어요. 김지희 변호사님은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은 모르겠고 방금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이거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인가요? 네. 거기 네. 지금 들어가 봤거든요. 스마트폰으로요? 되게 재밌네요. 그래요? 제가 사는 양천구에 녹지가 많은 지역, 문화시설 많은 지역을 검색했더니 어느 동네가 그렇다고 딱 뜨네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야. 지역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는데 김지희 너무 변호사님 바로 좋습니다. 네. 똑순이 주부님으로 변호사님께서 똑순이 바로 어머님 우리 통계청의 아주 귀한 청포도 소비자가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유 청장님도 사탕 하나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지금 대전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서울 일정이 있어서 서울에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국민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예,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이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그리고 농림업 총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경제 총조사는 우리 경제 현상을 숫자로 기록하는 우리 삶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서 내일의 대한민국도 준비해야 되고 후세에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런 부탁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국가의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저 선거 나오신 분 같아요. 아주 6월 14일이면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왜 네. 오늘 목요일 날 이 빗속을 뚫고 여기를 오셨구나. 도와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좀 간절하게 시청자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통계청 요원 나오면 많은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두 분도 고맙고요. 김준희 변호사. 네. 배재욱 교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로 가계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면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영업을 못하게 돼도 임대료는 내야 하고 지난해 우리가 숱하게 접했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는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해서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적용하는 것, 진정한 법치주의란 그런 것이겠죠.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